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벽 영상을 올렸었죠.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새벽 영상에서 분석했던 경기들. 야, 디트 경기 패스한 건 완전 신의 한 수였고, 브루클린 프렌을 언더 본다고 했던 거, 이게 기준점이, 마이너 오바났네요. 근데 기본 이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애틀란타 경기는 1.5 언더 났습니다. 1.5 언더. 토론토 마에는 정말 괜찮게 좀 좋아 보인다는 좀 어필했던 경기인데 맞았고, 샬럿 프레너 언더 다 맞았고, 세난 경기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세난 마엔 서브만 맞았습니다. 세난 마엔만. 피닉스 마엔 죽었고, 레이커스 오바. 제 오늘 조합 보세요. 야, 토론토 마엔 레이커스 오바. 배트맨이 기준점을 이거 해외 기준으로 갔으면 233.5 받았어야 돼요. 근데 234.5로 쥐들 멋대로 기준점을 올려가지고 0.5 당했으면 234점 나가지고 제 입장 되게 억울하죠. 솔직하게. 야, 근데 경기 내용도 필라델피아가 3점을 진짜 너무 안 들어가는 경기가 또 나와가지고 그 3점을 그 정도로 안 꼬라박았으면 이거 오바 무조건 해고바 뜨는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0.5 당했는데 솔직히 이건 분석이 틀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어, 분석 잘한 거예요. 분석 잘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운이 없었고 마지막에 필라델피아가 좀 파울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또 오바 뜨는 거였는데 무조건 마커스 스마트가 자유투를 오늘 3개를 튕긴 게 진짜 눈에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야, 뭐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0.5는 사실 진짜 운의 영역이에요. 0.5는 뭐 분석을 진짜 못같이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운 문제입니다. 순도 100%.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좀 운세가 나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랑 뉴욕 경기인데 오늘 워싱턴 전에 제일런 듀레니가 13분 만에 부상 이탈을 하고 후반전에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경기도 결장 쪽을 좀 더 무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돌아오질 못했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은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오늘 매니저먼트가 돌아갔던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은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은 조시아트랑 타운스가 GTD고 맥브라이드가 결장을 합니다. 이게 조금 걸리는 요소들이에요. 결장 이슈가 젤런 듀렌이 결장할 수도 있고 조시아트 타운스가 결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게 이 경기는 분석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좀 어거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디트는 오늘 워싱턴에게 홈에서 패배한 후 백투백 경기 홈홈 백투백 오늘 워싱턴에게 팀 야투 54% 3점 44%를 허용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전혀 안 된 지표를 보인 셈입니다. 직전 덴버전에 121실점에 이어서 오늘 워싱턴에게 126실점까지 특히 워싱턴이라는 최약체 팀 상대로 후반전에도 77점이나 때려 맞으면서 결국에는 하프타임에 그거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 게임 조정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디트의 수비 에너지가 다소 좀 다운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올 시즌 1월 6일 단 한 번의 맞대결에서 31점 차 디트가 뉴욕을 상대로 감시 대승, 압도적인 대승을 따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의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뉴욕은 3점 성률 43%를 기록했고 했음에도 90득점밖에 못했습니다. 턴오버, 리바운드, 2점 야투 모든 게 철저히 압도를 당한 그냥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압살을 당한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31점 차라는 대패가 나온 거죠. 디트의 수비 에너지가 최근에 두 경기 연속 다소 나빠진 건 명백한 불안 요소이고
그리고 디트가 오신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6오바 2언더로 6오바 2언더로 75% 확률로 백투백 오버랭킹 1등 팀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불안 요소지만 양 팀의 유일한 맞대결에서 디트 역시도 이날에 3점이 대폭발했던 경기였거든요. 성률 51.6%, 3점 성률이 뉴욕 역시도 43%를 기록하면서 양 팀 모두 3점이 되게 터진 경기였음에도 총점이 211점만 났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언더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경기는 동부 1등 팀과 2등 팀의 맞대결이라는 강대강 매치가 완전히 성립되는 경기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트는 1월 이후로 동부 상위권 팀인 보스턴, 뉴욕, 클리블랜드랑 다 한 번씩 경기를 냈지만 다 승의 언더였어요. 디트가 모두 이겼었고 다 언더였고 모두 승언더를 기록했다는 점은 분명 순위 경쟁팀 상대로 수비 에너지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걸 뜻합니다. 오늘 워싱턴 같은 따라지 팀한테는 좀 방심한 결과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덴버는 뭐 요키치가 있는 덴버는 워낙에 오바 신앙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디트가 뭐 이동거리도 없는 홈은 백투백이라서 이번 경기에선 수비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좀 발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결장 이슈가 큰 불안 요소예요. 제일런 듀렌 주전 센터가 결장을 하게 되고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는 직전경기 눈치 져져갖고 그 GTD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 조시아트는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얘가 3점 잘 들어가는 날, 야투가 좀 터지는 날이 되면은 얘 때문에 오바 뜨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라 조시아트 GTD는 딱히 신경을 안 쓰는데 양팀 빅맨이 GTD 걸려져 있다라는 게 젤런 듀렌하고 카렌 서인턴스 이게 좀 불안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미러키랑 인디애나 경기는 쿤보가 여전히 결정하고 코렌선이 아미르 코피 딴 팀 갔죠. 영입생으로 이 오클라호마에서 거의 가비지 멤버급이었던 우스만 쟁을 데려왔고 그리고 포르티스랑 게리 에리스가 GTD 상태입니다. 인디애나 아이지아 잭슨, 맷서린 트레이드로 나갔고 클리퍼스 갔죠. 그리고 영입생 주바치는 미러키 전에 결정한다라고 기사가 떴어요.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캡처본을. 자, 2위차 주바치 금요일 데뷔전은 없을 예정. 그죠? 제가 이거 한글로 페이지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캡처한 겁니다. 자, 금요일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거 원래 영어 기사인데 번역한 거예요. 페이지 번역으로. 주바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클리퍼스에서 인디애나로 트레이드 될 당시 팀을 떠나 있었으며 이게 바로 딸내미 출산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딸내미 출산해갖고 지금 산부인과 가 있는 상황이에요. 트레이드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금요일 인디애나 데뷔전을 치르지 못할 예정입니다. 결정 확정이라고 분석한 게 허언이 아니라는 걸 좀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주바치는 없을 예정이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예요. 이 경기에서는. 미러키는 직전 듀얼전에 팀 야투를 무려 61%, 3점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러키는 올 시즌 홈에서 정말 야투가 좋은 팀이에요. 올 시즌 전체로 최근 5경기나 최근 3경기 말고 시즌 전체로 팀 야투 5등, 3점 성률 2등 팀이 바로 미러키인데 원정에서는 팀 야투 랭킹이 19등으로 수직 하락하거든요. 반대로 홈 경기에선 팀 야투 평균 팀 야투가 50.5%로 평균 팀 야투가 50.5%로 리그 2등입니다. 1등은 레이커스고 이 정도로 홈 원정 차이가 심한 팀은 사실상 미러키가 독보적인 수준이에요. 홈 경기 3점 성공률도 압도적 1등입니다. 혼자 41.6%예요. 2등 팀은 39점대입니다. 그 정도로 홈 경기에선 미러키는 기대치가 충분히 높은 팀이에요. 공격 쪽에서. 거기다 인디애나는 주바치를 영입하기 위해서 아이지아 잭슨 팀 내 1옵션 센터를 클리퍼스로 내보낸 상황이죠. 제이어프가
사실상 35분 이상은 골밑을 책임져 줘야 하는데 가브지 멤버 출신입니다. 제이어프가 멤피스 시절에도 가브지 멤버 뛰다가 빅맨들 결장했을 때 로테 멤버로 돌아왔던 애고, 그리고 인디애나 올 시즌 초반에도 가브지로 나왔었어요, 제이어프. 그러니까 얘 제이어프가 골밑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바치는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그리고 미러키가 홈에서 최근 2연승 과정에서 시카고한테 115실점, 뉴올리언즈한테도 137실점. 이 과정에서 상대팀의 3점 성공률이 모두 평균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곽 수비는 전혀 안 되고 페인트 존으로 들어오는 공 잘라내는 거, 디플렉션, 스틸 이런 게 아닌 이상 림 프로텍팅 기대치도 매우 떨어집니다. 지금 얘네도 수비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기 보면은 양팀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12월 24일에 인디애나가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압도적인 해거는 205점밖에 안 났던 경기에서 17점 차 대패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인디애나가 완전히 컨디션 난조가 정말 뚜렷했던 경기였습니다. 당시 3점 성공률이 26% 기록했고 자유투를 33개 얻어서 20개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13개나 튕겼다는 겁니다. 성공률 60% 수준. 팀 내 최다 득점자가 15득점밖에 안 나왔을 정도로 터진 선수가 아예 없었던 경기였어요. 인디애나 이 경기에서. 그러나 인디애나는 최근 상당한 고점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최근 3경기 비록 승보다 패가 더 많았지만 평균 득점은 120이 넘어가고 평균 팀 야투 52.3%에 3점 42.3%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공격 지표 자체가 압도적인 최상위권에 있는 수준이에요. 2, 3등 수준. 기준점이 224점을 받았는데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미러키 역배승 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미러키 역배승. 이거는 순전히 미러키 역배승은 주바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든 경기예요. 제이어프가 혼자 35분 이상 35분 동안 맹활약을 해줄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번 자리가 약간 구멍 뚫린 경기예요. 인디애나가. 그죠? 오늘 시카고가 오늘 앰퍼니 사이먼스, 그리고 누구였죠? 야부셀레, 뭐 이런 영입생들이 정말 좋은 야투를 기록하면서 활약을 했지만 결국에는 대패를 모면하지 못하고 마인을 당했다라는 점 아시죠? 센터 구멍 뚫리면 이런 효과 나옵니다. 미네소타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미네소타가 도슨무랑 필립스를 시카고에서 데려왔죠. 그리고 마이클 콜리하고 딜링햄이 나갔습니다. 도슨무랑 필립스는 주바치랑 다르게 이번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뉴올리언즈는 테리를 영입했고 호세 알바라도가 나갔어요. 이게 호세 알바라도는 아시다시피 뉴올리언즈에서 디플렉션 스틸 부분은 정말 좋은 선수고, 그리고 3점은 약간 주사위 돌아가는 선수지만 뉴올리언즈에서 에너지 레벨은 정말 뛰어난 선수였는데 마이너스라고 보면 전 다운그레이드라고 봐요. 호세 알바라도가 더 위협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주목할 점은 이 경기에서 양팀 맞대결이 두 번 모두 240이 넘는 해고바가 나왔다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91점이 났던 경기는 연장 갔던 경기인데 연장에 안 갔어도 엄청난 해고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맞대결에서는 뉴올리언즈가 3점 28%를 7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한 경기였어요.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가 직전 경기 미러키 전에 트레이 머피 3세가 3점 12개 넣은 거 아시죠? 12개. 12개나 넣은 머피 3세가 이 경기에서는 미네소타와 240이 넘는 경기는 3점 빵개를 기록한 경기였는데도 240이 넘는 해고바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네소타가 오버 성향이 가장 강한 팀이에요. 무려 4연속 오버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 4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27점으로 리그 1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균 실점 또한 122실점으로 상당히 높아요. 실점 또한. 미네소타는 지금 평균 득점 1등을 차지할 정도로 핫핸드를 자랑하지만 최악의 수비 흐름까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 4경기 오페네이팅 1등, 디페네이팅 하위권, 페이스는 100 이상. 무엇보다 양팀 맞대결 2번에서 한 번은 111이라는 또 한 번은 100일.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났지만 결론적으로 느린 경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좀 중요한 점이에요. 두 번 모두 101 이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현시점 가장 이상적인 오바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 오펜레이팅 1등, 디펜레이팅 24등, 페이스 100 이상, 평균 득점 1등. 이것만 보더라도 미들스탄 지금 오버의 가장 메타에 가까운 팀을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 게 미네소타인데, 이 경기도 오바를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어찌됐건 무기력한 경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최소한의 머피 3세가 그러고 뭐 한 매물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에 지금 이름을 올렸었지만 결국엔 잔류를 냈고, 자이언 윌리엄스도 어찌됐건 나와서 지금 꽤나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고 뉴올리언즈에서 가장 좋은 수비 선수라고 또 볼 수 있는 허브 존스 다음으로 호세 알바라도가 없어진 것 또한 오바 성향이 한껏 더 짙어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바 볼게요. 저는 오바. 포틀이랑 멤피스 경기는, 자, 포틀랜드는 애틀란타의 샤프슈터였던 크레이치를 영입을 했죠. 직전 경기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리아가 GTD고 스쿠 텐더슨이 복귀를 하면서 이번 시즌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멤피스는 뜬금 결장자들이 꽤 생겼어요. 알다마, 그리고 클락이랑 잭이 1이랑 모란트는 계속 결장하던 애들인데, 직전 경기에서 최다 득점자, 야투율 거의 80%로 최다 득점자를 기록했었던 타이 제롬이 결장을 확정합니다. 멤피스가 미네소타전에 137득점에 이어서 세크라멘토전은 129득점을 성공해내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완전 루키 군단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직전 세크전에 압도적인 효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달성했던 타이 제롬이 결장을 확정하는 경기입니다. 지금 멤피스는 사실상 센터가 없는 상황이라서 직전 세크 전에도 산티 알다마가 주전 센터로 출전하였었는데 알다마까지 결장 확정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영입생들은 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카일 앤더슨, 핸드릭스, 조지 니앙 등. 그러나 카일 앤더슨도 새로 바뀐 팀에서 센터 롤을 훌륭하게 소화할 만한 빅맨이 아니죠. 즉 멤피스는 부상병동 상태에서 핵심 결장자도 많아졌고 루키 군단 속에서 영입생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경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카고가 그런 경기를 딱 했습니다. 토론토한테 여지없이 대패를 당했고, 멤피스도 사실 영입생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경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조직력도 분명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틀랜드가 연패를 끊어내고 모처럼 시원한 대승을 할 만한 각이 충분히 보이는 경기예요. 포틀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는 배제할게요. 이건 오바 보는 게 나을 듯, 차라리 언더보다. 지금 제가 분석하면서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데 이거 어느마 그냥 패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세크랑 클리퍼스 경기는, 자, 클리퍼스는 갈란드, 아이잭슨, 메설린을 영입했지만 모두 결장 확정입니다. 나간 선수들이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 영입생들은 모조리 결장한다. 라인업 뎁스가 너무 얇아지는 상황이에요. 세크가 직전 경기 멤피스한테 4점 차 패배한 경기에서 주전으로 출전한 사보니스, 디안드레 헌터, 웨스트브룩, 드로잔, 잭라빈 모두 28분 이하만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의문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박스 스코어가 찍힌 거예요. 이게 뭐 가비지 게임으로 승리를 냈거나 패배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4점 차 게임이 주전 5명이 모두 28분 이하만 출전을 했다? 세크라멘토가 작정하고 탱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세크라멘토가 가진 1라운드 픽이 내년 2026년 1라운드 픽이, 세크는 순위가 낮을수록 로터리가 유리해지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직접 멤피스 전에 클러치 승부 게임이 나왔는데 출전 시간이 저렇게 찍혔다? 주전 5명이 모두 28분 이하만 기록했다? 고위 탱킹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지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크 사이드는 무조건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라인업 상황만 봤을 때 세크가 이건 역배승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라인업 상태지만, 지금 세크가 보여주는 행보 자체가
완전히 던지는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지금 클리퍼스는 라인업이 완전 초전 박살난 상황이라서 갈 수가 포인트 가드도 사실상 없는 경기죠. 클리퍼스가 직전 클리블전에 3.21% 6개 성공 그리고 91득점 기록. 카와이 레너드가 야투 50%로 25득점을 기록했지만 존 콜린스, 카와이 레너드 제외하고 남은 선수들은 사람 냄새 못 풍겼습니다. 근데 세크 수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최소한 반등 정도 예상할게요. 세크라멘토가 10연패 빠졌죠. 이 과정에서 평균 실점 120이 넘어갑니다. 직접 멤피스 저리들한테도 129실점 헌납했고 클리퍼스는 탱킹을 못하는 팀이에요. 얘네는 보유한 픽이 1라운드 픽이 없어서 얘네는 순위가 떨어져도 유리해지는 요소가 단 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울며그자 먹기로 윈나우를 달려야 되는 팀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 상대 전적까지 생각하면 클리퍼스 사이드 무조건 보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클리퍼스 레너드 원맨팀 대놓고 됐는데 레너드가 지금 풀타임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귀하고 나서 최대 출전 시간 31분, 30분 이 정도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클리퍼스 사이드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가득하다. 그래서 저는 오바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세크라멘토 최근 실점력 생각하면은 클리퍼스의 이 쩌리 군단들도 반등해 해줄 가능성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크라멘토도 주바치까지 없어서 지금 나가서 주바치까지 나가서 브룸 로페즈가 주전 센터 보는 팀한테 이거 솔직히 사보니스랑 브룸 로페즈 매치업이면은 사보니스가 무기력할 가능성을 거의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바 보겠습니다. 양 팀이 어느 정도 팀이아투가 최소한 꼬라박지는 않을 경기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보스턴하고 마이애미 경기를 패스를 했는데 이 경기가 지금 정말 어려운 게 마이애미는 지금 아시다시피 오신 페이스 랭킹 1등으로 굉장히 오바 성향이 제일 강한 팀이고 보스턴은 지금 언더 신앙팀 수준의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고 페이스 꼴찌 팀이랑 페이스 1등 팀이 맞대결을 펼치면은 원래는 페이스가 끌어내려져요. 낮아집니다. 근데 올 시즌 맞대결 두 번이 다 230 이상의 경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보스턴이 마이애미 상대로는 딱히 페이스 조절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뭐 승패건 핸디건 언오비건 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오늘은 진짜 0.5 억가는 사실 야 얘가 오늘 진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이건 0.5는 사실 그냥 내 과실 1도 없이 교통사고 다른 차 과실로 100% 100대 0 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솔직히 배트맨이 또 기준적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경기였어요. 해외 주인점도 233에서 스테이 된 경기인데 어떻게 234.5를 줍니까? 배트맨이. 그러니까 배트맨이 이런 독박 장사가 참 그거예요. 라이벌 업체가 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래 형님들이 돈 좀 많으신 고래 형님들이 나라한테 좀 승인 좀 받고 배트맨 슈퍼맨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 새끼들이 이거 진짜 기준점 매기는 거 보면은 무조건 배터가 불리하게 매깁니다. 레이커스는 사실 이거 오바 분석은 되게 아름다운 분석을 한 거였어요. 정말로 좋은 분석을 했고 필라델피아가 최근 5경기 3점 성공 1등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 꼬라박으면서 추락했지만 그런 팀이 하필이면 3점이 정말 대놓고 안 들어. 전반까지 양팀 모두 3점이 10%대가 찍힌 경기였는데 0.5 언더 떴다? 이거는 오바 분석을 정말 잘한 경기입니다. 근데 이건 배트맨의 이 독박 장사로 인해서 저는 오늘 적중했다라고 막 기뻐할 수가 없는 그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